요즘 우리가 보는 뉴스를 보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나뉘어 있다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미디어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 데이터 속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31%.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요. 언론을 꽤 혹은 아주 많이 신뢰한다고 말한 미국인이 딱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역대 최저치에 가까운 수치라니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 알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란 얘기할 때 분명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마치 서로 다른 현실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데이터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과연 실제로 어떤 뉴스를 보고 있을까요? 그 선택이 어떻게 갈리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와, 퓨 리서치 센터 자료인데요.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스스로를 확고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거의 절반, 무려 47%가요. 주된 뉴스 공급원으로 딱 한 군데, 폭스뉴스를 꼽았습니다. 다른 매체들은 10%를 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정보가 한 곳에 엄청나게 쏠려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반대쪽은 어떨까요? 확고한 진보 성향의 사람들을 보면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CNN, NPR, MSNBC, 뉴욕타임즈, 여러 매체들이 10에서 15% 사이로 비슷하게 점유율을 나눠 갖고 있죠. 어느 하나가 압도적이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게 정보를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는 채널이 다르다는 건요, 그냥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누굴 믿고 또 누굴 안 믿는지, 바로 그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그 신뢰의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와, 정말 신뢰의 지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진보층은 주로 공영방송이나 뉴욕타임스 같은 전통적인 언론사를 신뢰하는 반면에 보수층은 폭스뉴스와 함께 특정 진행자가 이끄는 라디오쇼를 가장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정보를 얻는 원천, 그 뿌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바로 상대방이 믿는 매체는 아주 강력하게 불신한다는 겁니다. 진보층의 81%가 폭스뉴스를 믿지 않고요. 보수층의 75%는 MSNBC를 믿지 않습니다. 정말 딱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서로를 향한 불신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분열 속에서도 딱 하나 아주 흥미로운 예외가 있습니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서 불신보다 신뢰를 더 많이 받는 유일한 매체였다고 해요. 왜 유독 월스트리트 저널만 양쪽에서 신뢰를 얻었을까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보는 뉴스가 그냥 원래 내 생각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내 생각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걸까요? 한 실제 실험이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예일대 연구진들이 정말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평소에 폭스뉴스만 보던 사람들을 모아서요. 한 그룹한테는 돈을 줄 테니 딱 한 달만 CNN을 봐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원래대로 폭스뉴스를 본 그룹이랑 비교를 한 거죠. 아주 간단하죠? 결과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딱 한 달 CNN을 봤을 뿐인데 코로나19보다 폭력 시위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확률이 무려 11%포인트나 뚝 떨어진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채널을 바꾼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팬데믹에 더 잘 대처했다고 생각할 확률이 6%포인트 더 높아졌어요. 이 실험이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미디어는 그냥 우리 의견을 더 세게 만들어주는 확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보여주고 또 어떤 정보는 안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현실, 그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디어를 그냥 왼쪽, 오른쪽 이렇게만 나누는 건 사실 좀 단순한 생각일 수 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원을 하나 더해서 봐야 합니다. 이 복잡한 미디어 지형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미디어 편향 차트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로축은 우리가 아는 그 진보 보수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세로축이에요. 바로 품질.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에 기반해서 보도하느냐 하는 신뢰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품질을 제대로 보려면 이걸 꼭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 뉴스 보도랑 사설 또는 오피니언이요. 뉴스는 팩트를 전달하는 거고 사설은 주장을 펴는 글이잖아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 얘기 기억나세요? 왜 양쪽에서 다 믿는다고 했는지 그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연구를 보니까 이 신문의 뉴스 부분은 오히려 진보적인 편에 속하는데 사설 부분은 아주 확고한 보수 성향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매체 안에서도 성격이 나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우리가 느끼는 것과 실제 데이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사람들은 CNN을 가장 극단적인 매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실제 미디어 편향 차트에서는 중도 혹은 살짝 진보적인 사실 기반의 매체로 분류되거든요. 우리의 인식이란 게 얼마나 주관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발짝 물러나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 전체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디어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는지를 보여주거든요. 2004년만 해도 절반 이상이 믿었는데 2016년에 32%로 뚝 떨어지더니 지금은 더 낮은 31%,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미디어를 안 믿게 된 걸까요? 정치 성향별로 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공화당 지지자는 12%, 10명 중 1명만 묻는다는 거고요. 무당층이나 젊은 층도 20%대에 머물러요. 이 정치적, 세대적 균열이 정말 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사실을 믿고 각자 다른 현실을 살아간다면 과연 기후변화나 경제 위기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